혹시 60세가 넘으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비디오에 오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우실 7가지 교훈은 사랑과 우정에는 결코 늦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설렘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는 늦었다고 체념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이 시기가 삶의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를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여정, 인생은 60부터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혹은 자녀들 앞에서 나이 때문에 사랑이나 연애 이야기를 꺼내기가 왠지 모르게 망설여지는 순간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주책이지 하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이 시기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하며 때로는 훨씬 더 열정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사랑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시니어 데이팅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발견한 진실이자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되는 통찰력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사랑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선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60세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시니어 데이팅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1.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사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진정한 매력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문해온 한 시니어 데이팅 커뮤니티의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0대 이상 회원들 중 무려 70%가 가입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으며 이 중 30%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어보니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던 분인데 자녀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니어 동호회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75세 김영호 할아버지와 처음에는 그저 친구처럼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잊었던 설렘과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는 외모나 조건만 봤는데 이 나이가 되니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보이더군요. 김 할아버지는 제게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손잡고 산책을 다니며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랑은 꼭 드라마처럼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취미 모임에서, 혹은 봉사활동 현장에서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늙었어라고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숙성된 와인처럼 더욱 깊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만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새로운 기회에 받아 많은 어르신들이 온라인 데이팅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은 60세 이후의 삶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 노인학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찾고 있으며 이 중 20%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분의 관심사와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찾아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취미, 성격, 심지어 과거 경험까지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상대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75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 후 혼자 지내셨는데 외로움을 많이 타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시니어 데이팅 앱을 설치해주자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다 해보네 하며 멋쩍어 하셨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프로필에 솔직하게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적었고 그 결과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70세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앱에서 처음 만난 지 2달 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등산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온라인 데이팅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프로필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나 외모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둘째, 첫 만남은 반드시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가지세요. 카페나 공원처럼 안전한 곳에서 짧게 만나 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급하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고 믿음이 쌓일 때까지는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데이팅은 마치 넓은 세상에서 나에게 맞는 보석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들은 기꺼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3. 다시 피어나는 열정. 몸과 마음을 정게 가꾸는 법.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열정이야 하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육체적인 활력과 정신적인 젊음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에만 매달리다 폐경기 이후 급격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매일 한숨만 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권유로 요가와 댄스 강좌를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셨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면서 자신감이 붙고 표정이 밝아지자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젊어지셨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춤을 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젊어지더군요. 이 나이에도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육체적인 활력은 단순히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몸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마음과 몸을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므로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완벽한 식단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나는 아름다워라고 속삭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젊어질 때 여러분의 눈빛에서 다시 빛이 나고 그 빛이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 될 것입니다. 4. 솔직함과 개방성.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60세 이후의 데이팅에서는 솔직함과 개방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셨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이 겪었던 힘든 과거를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을 망설이셨죠. 하지만 제 권유로 첫 데이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상처를 드러내면 상대방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주더군요. 솔직함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함은 단순히 과거를 털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취미, 관심사,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새로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조용한 산책을 즐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를 원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이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솔직함과 개방성은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고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거울을 통해 여러분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가면을 벗고 서로의 진정한 영혼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5. 기대치를 낮추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젊은 시절처럼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하거나 이상적인 로맨스를 꿈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기대치는 오히려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데이팅에서는 기대치를 낮추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랑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7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첫 남편과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기에 새로운 관계에서도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젊은 시절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었고 사소한 단점에도 쉽게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좌절감에 빠져 데이팅을 포기하려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고 상대방의 장점에 집중해 보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다시 만남을 시작했고 결국 자신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던 제가 어리석었더군요. 이 나이가 되니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트 계획이 틀어지거나 상대방이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당황하지 마세요. 유머 감각을 발휘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즉흥적인 상황 속에서 더 큰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겨도 그 형태를 유지하며 흐르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완벽한 로맨스를 쫓기보다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고 상대방의 부족함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여러분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서툰 듯 보이지만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위로의 과정입니다. 6.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지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과거의 연애 경험이나 먼저 떠나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현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첫사랑이 더 좋았는데 떠나간 배우자가 생각나서 미안해하는 마음들이 새로운 인연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온전히 즐기는 지혜가 새로운 사랑을 꽃피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먼저 떠나간 남편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마음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운 관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할머니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죠. 저는 할머니께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그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더군요. 이 나이가 되니 오늘 이 순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이지만 전체가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그리움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 상대방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세요. 또한 자신을 늙었다고 여기며 과거의 젊은 시절만을 그리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 하는 말들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나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귀한 자산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활짝 피어난 꽃은 과거의 씨앗을 그리워하지 않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뽐내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현재의 행복을 만끽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나비와 같습니다. 7.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태도. 매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유머 감각을 잃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외모나 재산 등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만 매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60세 이후의 데이팅에서는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태도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밝게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고 과묵하게 사셨는데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니 대화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권유로 매일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고 유머러스한 농담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말을 건네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주변에서 박 할아버지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과 비슷한 밝은 성격의 75세 여성분을 만나 행복한 황혼 연애를 즐기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는 잘생긴 얼굴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나이가 되니 웃는 얼굴이 최고의 명함이더군요.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분을 끌어당긴 것 같아요. 유머 감각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어색함을 깨뜨리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운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가끔은 가벼운 농담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유머는 피하고 서로를 즐겁게 하는 긍정적인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평하거나 비관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삶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에너지에 이끌려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재산 등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태도는 마치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빛을 비추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에너지를 채우고 그 에너지로 새로운 사랑을 밝혀줄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빛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에서 사랑을 찾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놀라운 7가지 비밀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비밀들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이 새로운 기회의 바다라는 것, 다시 피어나는 열정으로 몸과 마음을 젊게 가꿀 수 있다는 것, 솔직함과 개방성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기대치를 낮추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태도가 매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되셨고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알아보고 용기를 내어 잡는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며 이 불씨가 활활 타올라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소중한 지혜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